오늘은 끝나지 않는 불황은 없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사신 분들, 저도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좋아하고 많이 투자를 해놓은 상태지만 아마 굉장히 힘드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저도 힘들거든요. 미국의 증시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미국 주식은 웬만하면 다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빠지진 말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얽히면서 지금 빠지고 있단 말이죠. 아마 저처럼 힘들어 하시는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국내 주식을 더 눈여겨보고 더 잘 기다리고 더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불황에도 승리하는 사와카미 투자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사와카미 아스토라는 분입니다. 이 인간에게는요, 기본적으로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망이 경제를 반드시 성장시키게 되어 있죠. 이런 얘기 많이 있죠. 고령화가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문제가 많다.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정말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랬고요. 미국도 그랬습니다. 1980년대 미국에서도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거대한 재정 적자, 무역 적자, 높은 실업률, 미국 경제는 불치병에 걸린 중환자다. 등등등등.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만연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어떻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주식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미국 경기는 계속 성장하고 있죠. 이게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고요. 다 언제나 안 좋다는 얘기는 늘 있고 그러면서 경제는 나아지고 회복하고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가난해지고 싶은 사람은 없죠. 여러분들도 가난해지고 싶지 않죠. 부자가 되고 싶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또 불경기는 모두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불경기가 온다, 불경기로 수입이 줄어들었다 이러면은 어떻게든 내 이전의 수입을 회복하려고 더 노력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그냥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런 태도야말로 경제를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사회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 개개인이 한 명 한 명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개개인들이 나는 돈을 더 벌고 싶다, 나는 이전에 잘 벌었던 그 수입을 회복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경제는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대로는 안 된다, 어떻게든 움직여야 된다, 뭐라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끓으면 들끓을수록 경제는 반드시 정상 궤도에 올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자유경제의 좋은 점은 개개인이 갖는 다양한 욕망을 마음껏 추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누구도 가난해지고 싶은 사람은 없고요. 수입이 감소해지면 모두가 곤란해집니다. 이거는 100이면 100 다 공감하실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불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죠. 기업이라는 게 자체가 존재 목적이 다 이윤 추구잖아요. 근데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럼 기업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도 적자, 손해 싫어하고요. 더 많은 이익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복되지 않는 불황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천선적인 욕망이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처럼 이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불황도 반드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 장기 투자자들은 우선 경제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우상해야 한다는 걸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긴 안목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인간의 그 본능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는 이런 사람들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불황이니까 투자를 못한다라는 사람은 그래서 주식 투자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장기 투자에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면은 어째서 경제 호황과 불황이 있을까요? 이 호황과 불황은요, 경제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잘 간파하는 것이 장기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 비결 중 하나인데요. 호경기는 돈의 순환이 잘 돌아가는 때입니다. 수입이 늘게 되면 누구나 더 지갑을 쉽게 열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벌던 사람이 10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소주 먹던 사람이 위스키 마시고
더 비싼 음식, 더 고가의 뭔가 차, 더 좋은 곳에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는 거 더 쉽게 할 수 있고 더 많이 하겠죠. 이런 식으로 모두가 더 쉽게 돈을 쓰기 때문에 소비 전체의 규모가 확대가 되죠. 그럼 소비가 많아지면은 그에 못지않게 생산도 당연히 따라와 줘야겠죠. 이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호경기가 계속되면은 점점 가속화되면서 경제 성장이 점점 잘 되는데 어느 순간 이런 경제 호황이 당연하게 생각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인간의 욕망의 껍질이 부풀어 오릅니다. 경기가 좋은 만큼 수입 증가를 꾀하자고 누구나 다 생각하게 되고 또 여기에 승부를 걸게 돼요. 이거 사면 무조건 돈 벌어. 그럼 투자하겠죠. 아파트가 30억이든 50억이든 여기 투자하면 돈 벌어. 이러면 다 사람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한다는 거죠. 이번 기회를 잡아야 해. 이런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상승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점점 투기로 가고 그리고 모두가 나서서 마치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투자하는 게 당연시되고 과소비나 이런 것들이 당연시되면서 사회 전체에 이런 분위기가 열병처럼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욕망에 눈이 멀어서 돈이 벌릴 것 같은 거에 다 손을 대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거는 코인도 예를 들 수 있겠죠. 코인 돈 복사기라고도 했었죠. 그래서 코인에 돈 넣으면은 수익을 보니까 다 빚을 내서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코인이 생각보다 안 올라주니까 마이너스를 보게 되고 마이너스니까 그 빚을 갚을 이제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그게 뭐 코인뿐만 아니라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어느 시기에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너도 나도 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불황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이제 경기 변동의 사이클인데 불황과 호황의 그 그래프가 잘 보이시죠? 이 경기는 이처럼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불황에서 호황으로 갈 때 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요. 또 호황의 정점을 찍으면은 또 밑바닥으로 직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실 거는 이제 그 A선, 점선 있잖아요, 점선. 점선이 이제 합리적인 경제 수준이라면은 경제라는 것이 이 점선을 따라서 쭉 가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불황이 되고 어떨 때는 호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된다는 거죠.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이 P의 부분에서는 합리적인 경제 수준을 이제 선회하고 있습니다. 상승은 위를 더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프리미엄 붙은 거예요, P가. 그리고 D 부분을 보면은 합리적인 경제 수준보다 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평가를 보고 있고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경제는 기세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합리적인 수준을 상하 어느 쪽인 거나 지나친 상태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기 변동이라 부르고요. 투자자는 불황이 계속되어서 불황의 디스카운트 상태에 있는 동안 사두지 않으면은 충분히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상승이 시작되고 나서는 그 기세가 워낙 빨라가지고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팔 때도 마찬가지죠. 팔 때도 하락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승보다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너무 빨라서 팔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기 사이클을 잘 파악하고 간파해서 이 사이클을 따라잡는 일이 주식 투자의 철칙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능에 따라서 경제는 반드시 우상향을 하게 되니까요.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긴 안목으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뭐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다, 싸다라는 것은 정말 큰 기회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 안 올라서 아마 속상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이야말로 정말 사기가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우리나라가 사실 뭐 여러 문제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제조업이라든지 경제가 탄탄한 국가 중 하나고, 그런데 주식 상승은 그게 못 미쳤다. 주식 상승률은 오히려 꼴찌에 가깝다. 이렇다면은 언젠가는 이게 정상 궤도로 올라올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오버슈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우리나라 주식이 이제 너무 많이 빠졌다고 속상해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게 투자 기회일 수 있고 어차피 합리적인 가격 수준을 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해외 투자자들 바보가 아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뭐
뭐 이런 말을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지금 5만 원, 5만 5천 원 정도 되죠. 뭐 옛날에 뭐 10만 원까지 간다고 했었고 뭐 최고가는 막 9만 뭐 8천 원인가 그 정도까지 갔던 걸로 기억나는데 뭐 9만 8천 원에 이제 샀던 사람들은 이제 10만 원 넘을 것으로 보고 샀겠죠. 근데 그거의 거의 절반에 지금 가까운 가격이 왔죠. 그럼 삼성전자가 만약에 잘 될 거라고 보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이 아니면 언제 사겠습니까? 지금 가격이 아마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고 다른 반도체 기업들과 비교해서도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단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증시가 많이 디스카운트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자신만의 관점으로 옥석을 가리신다면은 정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좋은 투자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긴 안목에서 좀 종목들을 좀 보시고 투자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저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